자, 이제 인트로는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순열과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하 뒤쪽에 있었던 순열과 조합의 복습이기 때문에 다 배웠던 거긴 할 거야. 근데 분명 고1 1학기면 2학기면 1년 전이구나, 그지? 1년 전이니까 분명 까먹었을 거고 1학년 때는 지금 너네 2학년 때보다 더 공부 안 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거의 기억이 안 날 거니까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충 느낌만 가져가면 돼. 자, 합의법칙이라는 건 뭐냐? 그냥 문장을 읽다가, 그지? 뭐뭐 또는 한글로 하면 뭐뭐이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 있잖아요, 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오랜만에 복습 사나. 이렇게 집합에 교집합이 없는 걸 뭐라 불러요? 지랄하고 나빠졌다. 뭐지? 두 집합이 뭐다? 세 글자로. 경란아 뭐라 불러? 아니지. 채연아 이거 뭐라 불러 둘이? 이게 큰일 났습니다. 고1 때 기억이 이렇게 안 나요. 은서야 이거 두 집합은 서로 뭐다라고 불러요? 야 큰일 났네. 고등학교 1학년 복습하기 잘했다.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을 땐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를 어떻게 구하면 돼? 뭐 당연히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뭐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더하면 됐던 거 아니에요? 서로 서면 당연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겹쳐 있을 때를 보자. 자, 그럼 사나 이 부분 뭐라 불러? 방금 내가 말하긴 했는데. 그치? 교집합이 없을 때는 서로서라고 하고 교집합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지?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은서야 이거 NA 플러스 NB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합집합의 원소 구하지? 괜찮아. 우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업할 거야. 계속 질문할 거야. 목소리 내는 연습해야 돼. A 합 B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A, 교, B를 빼는 방식으로 가겠지.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거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 똑같았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으면 그거 당연히 잘 빼줬어야 되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고배법칙이라는 건 뭐냐? 영어로 치면 문장이 and 같은 상황, 그리고 이고, 뭐 그리고 등의 상황일 때. 그치? 자,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시간의 순서가 있을 때 뭐뭐 하고 뭐뭐 한다, 밥 먹고 커피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치?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이씨 잘못 그렸다. 아,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티셔츠예요. 이건 바지야. 자, 티셔츠가 2개 있고요. 바지가 3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은서야 너는 입을 수 있는 패션이 몇 가지야? 6가지겠지. 만약에 여기서 패션을 5가지라고 하는 새끼는 어떤 새끼예요? 하위 실적으로 다니거나 상위 실적으로 다니겠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네가 입을 수 있는 패션은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야. 그건 당연히 왜냐면 상의를 입고 and 하의를 입는다 이기 때문에. 맞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거 6가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 요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더하기 4, 5, 6 당연히 이렇게 직접 세도 6가지겠지. 근데 방금처럼 직접 센 거랑 곱하기 한 거랑 뭐가 편해? 당연히 곱하기가 편하지. 물론 이거야 너무 적은 개수니까 직접 해도 그렇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가 많았다고 치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덧셈이랑 곱셈 중에 뭐를 할 수 있으면 더 편해? 곱셈을 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하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언제나 곱셈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떤지, 어떨 때 곱하기를 하면 되고 어떨 때 곱하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잘 갖고 가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뭐 얘는 흰색이야. 그래서 무난한 옷 색깔이어가지고 어떤 바지든 다 잘 어울려. 다 괜찮아.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색깔이어서 핑크색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랑 매칭하면 좀 이상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바지랑 밖에 매칭을 못할 것 같다고 치자. 그러면 사나 너는 입을 수 있는 패션이 몇 가지야? 7가지? 5가지겠지? 지금은 곱하기로 했니? 더하기로 했니? 더하기로 했지. 왜? 여기에 곱하기라는 기호에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어.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왜 이번엔 더하기로 했어? 예외가 있어서 좋은 말이네. 자, 곱하기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얘에 대해서도 바지 몇 가지? 3가지. 얘에 대해서도 바지 몇 가지? 3가지. 내가 어떤 상의를 입든 입을 수 있는 바지의 경우의 수가 같아 달라. 똑같았지. 그러니까 곱하기가 됐지. 근데 얘는 얘 입으면 3가지고 얘 입으면 2가지니까 곱하기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곱하기는 언제 하냐? 바로 뒤따라오는 상황이 같을 때예요. 자, 책에는 이렇게 멋있는 말로 써놨지만 나는 그냥 수업할 땐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할게.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후폭풍이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내가 얘를 선택할 때 후폭풍이나 얘를 선택할 때 후폭풍이 똑같으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후폭풍이 달라. 얘를 선택하면 3가지인데 얘를 선택하면 2가지밖에 안 돼. 이렇게 후폭풍이 달라. 그러면 곱하기가 안 된다 이거야. 자, 후폭풍이 같으면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후폭풍이 다르면 곱하기가 안 되겠지. 곱하기가 안 됐으니까 더하기를 했겠지. 자, 더하기를 한다는 게 결국 확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무엇을 분류한다야? 케이스를 분류한답니다. 뭐 경우로 나눈다가 한국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를 셀 때 곱하기를 하고 싶은 게 맞아. 그게 저 편해. 근데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원수를 선택했을 때랑 2라는 원수를 선택했을 때 같은가? 땡큐 곱하기. 다르네? 그럼 바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적인 마인드였고,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기호로 한번 들어가 보자. 순열과 조합. 자, 순열부터 한번 해볼게. 자, 기호로 하면 N, P, R이었는데 중요한 거,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수원수도 같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요. 확통할 때는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을 잘 털어야 돼. 결국은 우리가 5줄, 6줄 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주어진 상황을 읽고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는 뜻이거나 재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읽고 이해해서 내 언어로 다시 나와야 돼. 이건 수원수도 마찬가지인데 확통은 더더욱 그렇거든. 그래서 야부를 많이 털어야 돼.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님. 이거 한글로 읽어봐. NPR 말고. 뭐에서 뭘 어떻게 하는 상황이지? 이게 순열의 기본이거든. 책에 적혀 있어. 뭐라고 돼 있는겨? 한번 읽어볼까요? 경란이가 읽어줘. 오케이, 여기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3개 나왔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뭐냐면 알개를 뽑아. 자, 그 다음에 사나 마지막 키워드 뭘까? 3개라고 했어. 오케이, 일렬로 나열이야.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NPR을 보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읽고 이거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구나 라고 문제에 적혀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버릇해야 돼. 기호를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님. 자,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것을 NPR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리마인드 해볼까?
계산하는 방법은 기억하나? 은서야, 5P3 어떻게 계산함? 계산하는 방법.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 우리 어차피 계속 물어보고 목소리 내고 질문할 거야. 이게 내 수업 스타일이고요. 가만히 숨어가지고 필기만 하는 수업 참여 그런 건 절대 안 돼. 숨을 수 없어. 자, 같이 해볼까?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해볼게. 야, 이게, 은서야, 그럼 질문. 이거, 이 문장에 대입해서 한글로 읽어봐. 맞아. 오케이. 사람으로 바꿔봅시다. 1, 2, 3, 4, 5번. 5명의 사람이 있음. 근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여기다가 줄 세운다 이거야. 그치? 당연히. 야,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손. 너네처럼 수줍은 상태 말고 초딩들이라고 생각하자. 막 나 지들끼리 하고 싶어 난리 치는 병신들이야. 야, 여기 오고 싶은 사람 몇 명이야? 5명. 한 명 하나 세워줬어. 뭐 갑돌이 세워줬어. 여기 몇 명? 4명. 뭐 리을이 세워줬어. 여기 몇 명? 3명. 당연히 은사야.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식으로 외우긴 외웠었냐?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하나씩 써야지. 자, 그러면 뭐 유치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 뭐 6P4 하면 뭐 하면 되는겨? 6, 5, 4, 3 하면 됐던 거겠지. 자, 근데 확통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 뭐 이거에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거고, 팩토리얼이라는 기호 기억하나? n팩이가 뭔 말이야, 재현아? 그치? n-1.1까지 다 곱하는 거였지. 이 팩토리얼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은서 다시 한번. 방금 했었던 5P3이 바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쓰고 싶어. 팩토리얼이라는 건 걔부터 1까지 다 끝까지 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5, 4, 3 해놓고 여기 뭐뭐까지 있으면 팩토리얼 쓸 수 있는 거야. 2, 1까지는 쓸 수 있겠지. 2, 1 써줘. 근데 갑자기 2 하면 안 되니까 분모에 똑같이 나누기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은서의 뭐 팩분의 뭐 팩이라고 쓸 수 있겠냐? 그렇지. 2팩분의 5팩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산이한테 물어볼게. 이번에는 7P4 정도 해볼까? 뭐뭐뭐뭐냐? 아, 좋아. 너무 똑똑해. 근데 이게 일부 유치하기 좀 따라와줘. 이렇게 해줘. 까지 하면 돼. 자, 근데 얘를 팩토리얼 쓰고 싶으니까 뒤에다가 뭐뭐뭐를 붙여주고 3일 붙여주고 분모는 똑같이 3일 붙여주니까 오케이, 좋아. 뭐 팩분의 3팩분의 7팩이다. 자, 그러면 경란아, 이제 너 스스로 규칙성 발견할 수 있겠지. 여기 있던 2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있던 3 어디서 나온 걸까? 네 스스로 규칙 만들어내면 돼. 좋아요. 둘이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은서씨 일반화해 봅시다. 뭐 팩분의 좋아. 분의 뭐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나? 자, 팩토리얼 당연히 계산하는 이런 거는 초딩도 해. 초딩도 하지만 고등학교 확통에서는 그래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박스에 잘 적혀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합을 한번 가볼게. 자, 조합은 기호로 N, C, R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산이가 한번 읽어줄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송아, 중요한 키워드가 2개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뭘까? 오케이, 서로 다른 N개. 자, 경란아, 그 다음 키워드 뭘까?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거지. 맞니? 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뽑기만 한다는 똑같다고 해보자. 이렇게 2개가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기억해볼까? 무슨 5C3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안 해? 까먹었어요? 자, 이건 기억하면 돼. 외우면 됩니다.
채연이 기억하냐? 그치? 중딩 때나 초딩 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치? 3, 뒤에 있는 숫자부터 3, 2, 1 이렇게 써주고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쓴다 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6C2는 사람 뭐분의 뭐임? 뭐뭐분의 뭐뭐임? 오케이. 아, 멋있게 하지 마. 2 곱하기 1분의. 그치? 여기 있는 숫자부터 일단 2, 1 팩토리얼 끝까지 써주고 6부터 2개를 쓴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멋있게 팩토리얼 한번 써볼게. 팩토리얼로. 뭐 팩토리얼 분해? 3 팩토리얼 분해, 그지? 그 다음에 5, 4, 3이라는 건 5부터 시작해서 3개 쓰는 거니까 뭘로 쓸 수 있음? 기호 제 쓰면 뭐로 쓸 수 있냐? 5P, 3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는 분모 2, 1이니까 뭐 팩분해? 2 팩토리얼 분해, 그치? 그 다음에 6부터 5 이렇게 2개 쓰는 거 6 뭐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은서가 한번 일반어로 한번 시도해 볼게. 자, 5C 3일 때 이거 분해야 뭐 분해? 6C 2일 때는 2팩 분해로 시작했고 5C 3일 때는 3팩이야. NC R이면 R팩 분해겠지. 그 다음 5C 3이었던 게 5P 3 되고 6C 2였던 게 6P 2 됐잖아. 이거 뭐야? NPR 이었겠지.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 사실 모든 교과서가 먼저 순열 배우고 조합 배우는 이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먼저 조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열을 구할 수가 있음. 왜냐면 이 키워드만 봐도 그렇지 않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가 순열이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까지가 조합이면 여기까지가 뭐인 거야?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다는 동작만 붙어주면 그게 순열이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n명 중에 r명 뽑아봐. 기호로 쓰면 뭐시야? n, c, r이겠지. 자, 뽑혔어 r명이. 은서야 r명 줄 세워봐. 그치? r 뭐야? 크게 말하라고. 복화술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애들도 들리게 그렇게 해야 돼. R 팩이겠지. 뽑고 나열하니까 그게 바로 뭐다? 순열이다. 맞냐? 이 식 자체가 이거 이항하면 당연히 그랬던 거지만 이렇게 분수로 쓰는 거 이해가 잘 안 가잖냐. 그거보단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더 이해한단 말이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리고 줄 세워. 그럼 그게 순열이지 뭐. 맞냐? 이게 바로 조합과 순열 사이의 관계라는 거고 기호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말로 외우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로 집에서 오케이 n명 중에 r명 뽑아. 그리고 줄 세워. 그럼 그게 순열이지 뭐. 됐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한 문장이 물론 되게 단순한 거지만 앞으로 너네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뭔가 많은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너네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한 방에 이렇게 구하든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든 뭐 등호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오케이 나 P로 바로 구할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일단 뽑고 그 다음에 나열할래 이렇게 동작을 끊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직거리인데 표현이 여러 가지라서 확통은 풀이 방법이 많다 이렇게 보통 불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아무튼 지금 순열과 조합의 복습만 잘 해주시고 이 팩토리얼 표현을 모르면 이건 큰일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 오케이? 내가 수업하고 지나가는 건 이 책 진짜 돌돌돌돌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그냥 박스에 있는 공식 말고 박스 위에 있는 문장이나 그 밑에 있는 거 사이드에 있는 내 코멘트까지를 다 읽고 외워주셔야 된다. 오케이? 확통은 특히나 기본 용어나 공식이나 그런 것들 암기가 안 되면 문제 못 푼다. 이건 수원수도 마찬가지지만. 오케이. 자, 일단 순열과 조합은 이렇습니다. 자, 조금 더 순열 조합에 대한 깊은 얘기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가리 파이터 시작된다. 말로 엄청나게 떠들어댈 거야.
자, 지금부터 순열의 성질하고 조합의 성질을 할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순열의 성질은 공식이 2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은 공식이 3개가 있을 건데, 이 5개의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공식을 암기하는 건 기본인데 그냥 알파벳처럼 NCR, 알파벳만 적혀있는 것처럼 씨발 영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가리로, 말로 외워야 돼, 말로. 그게 확통을 잘 푸는데 매우 중요해. 확통은 내가 아까부터 계속 아가리 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문장을 읽고 이게 이거랑 같은 상황이구나 하고 네가 재해석해서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을 풀면 되겠다. 퍼미테이션을 풀면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금 이것도 알파벳을 좀 알고 N명 중에 알개를 뽑고 줄 세우면 크게 뭐 순열이지 뭐. 이렇게 말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NPR은 N 곱하기 N-1P R-1의 1입니다. 쟤는 그냥 알파벳으로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귀찮아. 물론 증명은 어렵지 않거든? 한번 해볼게. 공식 외울 겸, 확인할 겸. NPR은 이런 식으로 팩트를 말해보자. 은서에 뭐분에 뭐였지? 보면서 말해도 돼요. 자꾸 입에 붙이려고. 나 보청기 끼고 와야 돼. 힘들어. 좀 더 크게 말해줘.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도 해볼게. N 곱하기 N-1 P R-1 은 하고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해볼게. 자, 지송아. NPR일 때가 N 빼기 R 둘을 뺀 거야. 그럼 N 빼기 1하고 R 빼기 1이면 여기 뭐 팩 나와야 돼? 또 빼기 빼기가 사라지겠네, 그지? 여기 N-R 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이 분자의 무슨 팩이야? 그대로 오면 돼. 그래. N-1 그대로 오면 돼. 자, 근데 N-1팩이 뜻이 뭐야? 1부터 N-1까지만 빼기 곱한 거고. 그 다음에 N까지 추가해주면, 그치? 얘랑 얘가 합쳐지면 그냥 뭐 팩 되는 거야? N팩 되는 거. 그러니까 식은 똑같아.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알았어. 근데 알파벳으로 그냥 집에서 NPR은 N 곱하기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외워져. 나도 못 외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한글로 외울 거예요. 즉, 이 상황과 이 식과 이 식을 둘 다 한글로 읽어볼 텐데 그 두 한글로 읽힌 그 문장, 상황이 똑같음을 네가 인지해야 돼. 그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일단 좌변. NPR은 말 그대로 N명 중 R명을 줄 세울 건데 이렇게 말할게. R명에 계주 선수를 뽑을게요. 그리고 그 계주 선수의 순서를 결정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지? 그게 과연 오른쪽과 왜 같은지를 지금부터 말로 이해할 거야, 말로. 자, 생각해보자. 자, 계주에서 보통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맨 앞이랑 맨 뒤 중에. 보통 그냥 스포트 와 끝날 때 뭐 누가 제일 중요하냐? 맨 뒤라고 합시다. 오케이, 맨 뒤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너네처럼 수줍은 애들 말고 초딩이야. 막 다 지가 빨리 뛰든 못 뛰든 그냥 나 다 튀고 싶은 애들이야. 선생님이 야, 맨 마지막 주자고 싶은 사람 손 하면 어떻게 돼? 다 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뛰고 싶은 사람. 맨 마지막 주자 뭐라 그러니? 앵커라는 말 한국에서 쓰나? 마지막 주자라고 쓸게요. 자, 마지막 주자 뛰고 싶은 사람 손 하면 몇 명이 손 드는 거야? 우리 반에 N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몇 명이 손 들어? N명이 손 들겠지. 그래서 N명이 손 들어요. 자, 그러고 났어. 오케이. 그럼 너 맨 뒤 뛰라고 이제 걔 정했어. 그러면 우리 반에 몇 명 남았어? 똑같으니까 또 뛸 순 없잖아. 몇 명 남았어? N-3명 남았어. 내가 정해야 될 자리 몇 개 남았어? R 빼기 1 남았지. 마지막 자리는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남은 N-3명 중 R-3명을
순서를 정해준다. 이게 바로 기호로 뭐 P 뭐인겨? n-1p r-1이겠지. 자, 그러니 이거고 이게 이거랑 똑같다는 걸 기호로 확인하면 아까 해본 것 뿐이고 한글로 머릿속에 상황으로 인지가 돼. 똑같은 거 이해돼? 이해되지? 이런 게 확통을 잘해주는 첫 번째 걸음이야. 이게 잘해줘야 돼. 됐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번엔 요거야. npr equal 식이 복잡해. n-1pr 플러스 r 곱하기 n-1pr-1이에요. 이거 알파벳으로 외우면 절대 못 외워. 나도 못 외워요. 나 지금 방금 버거했어. 근데 한글로 떠들면 나도 식 세울 수 있어. 그걸 한번 해볼게. 물론 둘이 같다는 거만 연습이나 해보자. 연습 삼아. 야, NPR 증명 한번 해볼게. 은서야, 뭐 팩분의 뭐 팩이었지, 좌변? 싫은 티 내지 말고 그냥 이쁜 목소리로 해주세요. NP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우변 한번 해볼게. 자, 지송 N-1PR 이거 조심해서 해봐. 뭐 팩분의 뭐 팩 되겠냐? 오케이, 둘이 뺀 거 팩토리얼 분해 분자. 그렇지, 왼쪽에는 그대로 쓰면 돼. N-1팩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R 곱하기 하고 산이 요거 해보자. 팩 불러 제대로 똑바로 끝까지. 그 다음 분자 팩 제대로 들리게 부르라고.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이 둘이 과연 얘랑 똑같은 지를 한번 통분해서 확인해 볼게. 이거 은근히 못하는데 봐봐야. N 빼기 R 빼기라고 N 빼기 R 중에 왼쪽으로 누가 커요? 이쪽이 하나 큰 거지. 나 이거 너 어렸을 때 헷갈렸어. 그럼 얘 다음 숫자가 뭐야? N 빼기 R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이걸로 통일할 수 있어? 둘 다 N 빼기 R 이렇게 해주면 똑같아지겠지? 자, 그러면 일단 분모는 둘 다 N-R 팩 이렇게 됐어. 그리고 분자를 보자. R 곱하기 N 빼기 1팩. N-R 곱하기 N 빼기 1팩. 팩 똑같으니까 먼저 얘네 더하면 N이겠지? 그럼 N이랑 얘가 만나면 무슨 팩 되면서? N팩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똑같긴 해. 여기 팩토리얼 증명하는 거는 집에서 다시 한번 외우면 돼. 다음 시간 시험 볼 뿐이야. 근데 지금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한글로 야부리 터는 거라고. 자,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얘 좌변도 이렇게 읽을게. N명 중에 R명의 계주를 띨 거야. 근데 과연 요게 이번에는 한글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는 너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상황이에요. 당연히 N명 중에 일부 뽑아, R명만 뽑아서 계주 띨 거니까 네가 띨 수도 있고 못 띨 수도 있겠지? 맞냐? 자, 요 좌변에는 지금 당장 네가 띨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 몰라? 이거 공감해야 돼. 이 NPR이라는 과정을 생각해봐. 그 안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봐. 학생 중에 하나야. 나 뽑힐까 안 뽑힐까? 걱정되는 상황이지. 안 될 수도 있고 뽑힐 수도 있어. 자, 근데 얘는 네가 뽑힐지 안 뽑힐지를 아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네가 반장이어서 담임생이랑 미리 얘가 얘기를 했어. 야, 좀 이따 2교시에 계주 선수 뽑을 거거든. 야, 근데 채연아, 니 달리기 잘하냐? 아, 저 못해요. 채연, 너 달리기 잘하냐? 저 잘해요. 아, 그럼 너 뛰지 마라. 너 뛰어라. 이게 미리 결정됐다고 쳐보자. 둘 중에 네가 못 뛰는 거 어느 쪽이게? 니는 못 뛸 건데 똑같이 선수는 다 뽑아야 된다. 어느 쪽이게? 왼쪽 같지 않냐? 자, N-1PR이라는 건 특정 한 명, 뭐 너라고 해도 괜찮고 얘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N-1명 중에서 R명을 다 뽑아야 되겠지? 그래야 인원 채워지니까. 좌변은 바로 네가 달리기를 못 뛰는 상황이야. 그러면 R 곱하기 N-1P R-1이라는 건 뭐 반대로 내가 뛰는 상황일 텐데 이건 뭐 R 곱하기 여기 좀 있네? 뭐지? 자, 감정이입해보자. 담임쌤이 복도에서 너랑 먼저 만났어. 야, 너 계주 뽑아줄까 말까? 막 이렇게 딜을 걸었어. 저 뽑아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오케이. 너 달리기 잘하는 거 소문났으니까 뛰게 해줄게. 그럼 너 어디 뛸래?
첫 번째 뛸래, 두 번째 뛸래, 아니면 맨 마지막 뛸래를 먼저 정해주고 혜택을 줬다고 치자. 그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N개야? 아니지. 달리기는 총 몇 자리니까? R자리니까. 1번 아니면 R번 할게. 이렇게 R개 고를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R이라는 건 특정 원소, 너 아니면 나, 얘가 먼저 자리를 찜하는겨. 그러면 담임선생님 교실 딱 들어오면서 야, 채연이가 일단 우리 반 맨 뒤에 뛰기로 했다. 그건 결정 났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몇 명 중에서 남은 몇 명 중에서 입을 열어야 입이 잠도 깬다고 사나. 남은 몇 명 중에서 자, 또 채워야 될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이제. R-1개밖에 없지. 이해돼? 이거 결국은 막 복잡한 것처럼 했지만 본질적으로 앞으로 니네가 무수히 많이 하게 될 케이스 분류야 그냥. 너가 뛸 때 안 뛸 때, 이게 안 뛸 때가 너가 안 뛸 때 뛸 때 그렇게 니가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야 되는 거를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렇게 한글로 떠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겸사겸사 이 식은 확률과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식이기 때문에 외우는 건 덤. 오케이. 말로 공부하는 게 최우선이었고요. 암기는 덤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암기가 우선이 아니야. 한글을 주구장창 하다 보면 그러면 식은 알아서 써져.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조합으로 가볼게. 자, 조합의 성질 중에 가장 쉬운 거. 너네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썼던 걸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너네 10, C8 계산하래. 그럼 어떻게 계산할게요? 뭘로 바꿔? 10C로 바꿔서 계산하지. 자, 그거 한번 해볼게. 식으로 쓰면 이거야. NCR은 NC, N-R. 자, P랑 C의 차이가 뭐지?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였지? 딱 두 글자.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겨? 나열 또는 순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야. 순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NCR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야. 우리 반에 N명이 있어. 담임쌤이 와가지고 야, R명 일어나봐. 아무나 일어나봐.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R명을. 그럼 그 똑같은 상황을 거꾸로 말해봐. 똑같은 상황을 거꾸로 말해봐. 몇 명이 앉아있어요? R명 일어서래. 몇 명 앉아있어? N-R명 앉아있지. 당연히 똑같은 거 느껴지지. 오케이? 그게 머릿속으로 공감이 되라.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건 안 뽑힌 N 빼기 R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은 똑같은 거겠지. 물론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 아이고 지워버렸다 야. NCR이 은서야 뭐분의 뭐였지 이거? R팩분의 NPR이었단 말이야. 근데 NPR 자체가 또 팩분의 뭐였지? N-R팩분의 N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조합은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5C3으로 해볼까? 이산 팩분의 팩으로 뭐야? 불러봐 이거. 3팩분의 5P3. 근데 5P3 자체가 이 방식에 따르면 팩분의 2팩분의 5팩. 그리고 뭐 똑같은 3팩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냐? 그럼 똑같이 이 식을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이거 P 뭐임? 5P이겠지? 그럼 2팩분의 5P이니까 또 뭐 5C이겠지? 하고 식으로는 당연히 증명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금 야부리 턴 거 이해 충분 되지. 그럼 됐어. 5명 이제 3명 뽑는 거나 3명 일으키는 거나 2명 안 쳐두는 건 똑같지? 오케이?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안 쓸게. 자, 두 번째. 그럼 이거야. NCR이 N-1CR 플러스 N-1C R-의 1이야. 자, 이번에는 얘 좌변을 한글로 이렇게 적게해볼게. N명 중에서 R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달리기 순서처럼 순서가 없어. 그냥 너네 3명 임원해. 뭐 너네 5명 임원해. 이렇게 대표 뽑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왜 우변이랑 같은지를 한글로 해석할 거야, 한글로.
그 다음에 증명은 나중에 깔짝 해보면 돼. 자, 이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해봐. 요 NCR에는, 이거랑 해야 돼. 대표는 너네 뭐 감이 안 오니까. 너네 이제부터 연습생으로 빙하시면 됩니다. 양현석이가 딱 와가지고, 너 데뷔야 딱 찍어줄 거예요. 자, NCR이란 좌변 상황에 지금 네가 데뷔할지 말지 확실해진 거 있어, 없어? 없이 두근두근 떨리는 상황이야.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 보자. 네가 춤을 존나 잘 추면 난 이번에 될 거야 일 거고 난 노래 못 부르면 이번엔 난 떨어지겠지 되겠지. 자, 둘 중에 네가 데뷔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일까? 네가 데뷔하는 거. 산아, 너 어느 쪽이 너가 데뷔할 수 있는 것 같아? 오른쪽. 왜? 설명해봐. 뭐 부족했지만 뭐 첫날 제가 괜찮습니다. 자, 왼쪽이 너 제외한 n 빼기 하나에서 팀 다 꾸려버렸지. 그러면 너 데뷔 불발이지. n-1c r-1은 너 일단 뽑혔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연습생 중에 몇 명만 더 채우면 돼. R 빼기 한 명만 추가로 뽑으면 되지. 이건 네가 데뷔 성공한 거지. 이 상황하고 이 두 개가 더해진 상황이 똑같은 거 이해돼? 이해되지? 그래서 졸면 안 돼. 야, 지금 너 이번 올해 첫 수업 쪽에 첫 수업이야. 미쳤어? 1년 뒤를 생각하라고, 1년 뒤를. 재수하면 너네 재수하면 안 되잖아. 교육과정 바뀌잖아. 물론 확통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공통사회 할 거야, 공통과학 할 거야.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자, 이 두 개랑 이거 같은 거 이해됐지?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할게. 세 번째 식이 뭐냐면, NCR은, 아니지. NCR 곱하기 R은 N 곱하기 N-1C R-1 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거의 좌변을 내가 먼저 한글로 설명해 줄게. 똑같은 너네 이제 YG 연습생 됐다잉. 데뷔를 할 거야. 근데 아이돌 데뷔조 꾸리려면 보통 뭐가 필요하냐? 리더겠지. 자, 그래서 일단 N명 중에서 R명에 일단 데뷔조를 뽑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기 중에 뭐게? 저 책 있는 대로 가. 뭐게? 둘이나 있어? 둘이나 있어? 지금 10시 반, 9시 반부터 했지? 6페이지. 일단 1교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만 따라와봐. 자, 너네 정신 차려. 따라와봐. NCR 곱하기 R을 한글로 털고 있다. N명 중에 R명의 데뷔조를 뽑는다. 까지가 요 중에 어디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리더를 뽑을게요. 그럼 당연히 그 R명 중에 뭐 키가 제일 크든 나이가 제일 많든 뭐 얼굴이 제일 이쁜 노래 제일 한편 뽑을 거 아니야. 그 R명 중에서 한 명의 리더를 뽑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요 NCR 곱하기 R이다라는 거 공감 가? 갔어. 자, 그러면 너네가 해봐야 될 거야. 우변에 있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건지 한번 머리를 짱구로 굴려봐. 지금 6페이지에 이제 조합의 성질 그거 3번 공식 하고 있거든. 최대한 너는 나머지 애들은 책 보지 말고 책에 적혀 있으니까. 좀 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
자, 짱구 굴려봐. 결국 상상해봐. 지금 이 상황에 연습생 총 몇 명 있는 거야? 원래는 N명. 그 중에 데뷔할 애들 총 몇 명이야? R명. 리더 몇 명이야? 1명. 그럼 질문. 리더는 아닌 그냥 평 멤버 몇 명이야? 생각해보자. 입으로 털 수 있을 것 같으면 말해봐. 은서 포기하지 말고 눈을 피하지 마. 너 시킨다 그러면. 이 식이 뭘까를 쫙 해석해봐. 그 상은 넌 다 이해됐어. 막 있어. 근데 아이브에 5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안유진이가 리더가 됐어. 그 상황이야. 근데 아이브의 장원영이 리더니 누구야? 방금 안유진이 리더니 누가 리더야? 안유 리더. 오케이. 그러면 자 해석해 볼게. 연습생이 N명이 있어. 근데 사실 사장 눈에는 이미 데뷔할 애들도 마음속에 다 있고 리더감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들어오자마자 데뷔 쪽 고를게. 이거는 먼저 데뷔할 애들 먼저 뽑을게 말해준 거고 너네 중에 너가 리더해 한 거잖아. 근데 순서 바꿔서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야 안유진 너 리더해 부터 말할 수도 있지. 그게 뭐겠니? N이지. N명 중에 1명 뽑았다 이거 아니야. 너 리더해. 그럼 이제 연습생 그냥 연습 몇 명 남았어? N-1. 이제 데뷔할 수 있는 몇 명 남았어? R-1. 자, 그래서 우변은 일단 N명 중에서 먼저 리더를 먼저 뽑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N-1명 중 R-1명의 그냥 일반 데뷔하는 팀원을 뽑아. 둘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알겠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인지하는 게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겨.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 난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중에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야부리를 털어서 둘이 같은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겸사겸사 이 공식 5개는 순열과 조합의 기본 공식. 사실 이거 고1 때 배우고 외웠어야 되는 공식이거든. 근데 몰랐었으니까 다시 공식은 겸사겸사 외우자예요. 오케이? 중요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확통을 풀 때 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야부리 터는 거, 상황을 말로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할 때 얘네 5개 외울 때 제발 NCR은 NC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밑에 내가 적어둔 한글 상황으로 외워. 그리고 그 한글 상황에 맞춰서 네가 식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돼. 오케이. 내가 데뷔 못하니까 N-1명 중에 R명 다 뽑아서 데뷔시켰구나. 이건 내가 데뷔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 말고 N-1명의 연습생 중에 R-1명 뽑아서 데뷔시킨 거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연습생 N명 중에 R명 데뷔시킨 거구나. 얘는 리더를 뽑는 경우가 추가된 거.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더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